자, 오늘 330 오네요. 증권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국내 증시가 굉장히 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부진하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오늘 흐름도 그렇고요. 일단 좀 힘을 내주려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잘 투자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신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거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미 지난 2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미 변화된 게 있는데 그 올해부터 증권 거래세가 인하가 됐어요. 이제 네. 증권 거래세는 이제 주식을 팔 때 이제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그게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0.18%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0.15%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네. 이 증권 거래세율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원래 이제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도 도입을 하고 증권 거래세율도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이중 과세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이 증권 거래세 인하를 추진을 해온 건데 이제 뭐 금투세는 폐지로 정리가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 이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 증권 거래세 인하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세율 인하하면 증시로 좀 유인되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보시나요?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이 거래세 인하가 좀 거래 대금을 늘리는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요, 짚어주세요.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가 또 하나가 생겨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 1956년 그때부터 이제 70년 동안 한국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독점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대체 거래소가 출범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한국 거래소와 이 대체 거래소 중에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는 사실 2013년부터 마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 거래소를 세우고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제 주식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제 그때부터 논의가 본격화돼서 이제 명분이 더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3월에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70년의 독점 체제가 결국 깨지는 건데 결국 이게 이 하나의 거래소가 새로 생기면 투자자들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일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지금 거래 시간이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는 이전에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이랑 그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 거래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이걸 정규 거래 시간까지 다 더하면 하루에 총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훨씬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시간에 좀 눈치 보면서 주식 거래하던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좀 편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수료도 좀 이제 절감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거래 대금의 0.0027%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는 이 수수료를 한 20에서 40% 정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대체 거래소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아직 이 대체 거래소가 이제 열린다고 해도 여기서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좀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 코스닥 800개 정도로 거래를 제한을 한다고 하고 사실 ETF도 이제 당장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거 관련해서 또 이 대체 거래소가 추가로 인가를 받은 후에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체 거래소 출범 굉장히 시장에 큰 또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만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는 3월부터 이제 공매도 거래도 재개될 예정이에요. 이게 한 1년 반 그 정도 되나요?
그쵸, 그쵸. 네. 이게 그 2023년 11월부터 사실 전면 금지가 됐었거든요. 이제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네. 빌려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싼 값에 이제 사들여서 갚는 방식으로 이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2023년 이제 공매도 금지할 당시에 이제 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이 이 공매도를 불법으로 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적발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금지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당국이 이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는 일단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금지하는 기간 동안 이제 당국이 이제 이런 무차익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법인들의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사실 그 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려고 이제 주식을 빌릴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개인은 원래 90일 이내에 갚아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도 똑같이 90일 이내에 갚도록 이렇게 동일한 제재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들한테는 그런 지적을 좀 불식할 수 있는 시스템 정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이번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결국에 재개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좀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주더라도 결국 이게 공매도라는 게 사실 이제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제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냥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재개된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 국내 시장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올해 이 달라지는 요 제도들을 우리 원다영 기자 통해서 좀 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계셔도 돼요. 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서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시간 맨날 함께 하거든요. 오늘도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너무 춥고 내일 더 춥대요. 10일에. 그래서 옷 두텁게 입으시고, 근래 들어서는 계속 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장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